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주말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는 주일마다 아주 복잡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네요.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사건 그거 가지고 재판 판결이 있어서 그것이 전국을 흔들었죠. 이건 뭐 그 허리케인에 맞먹을 정도의 대단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그 문제에서 설왕설래가 있었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로 예비되어 있는 11월 15일이죠. 예비되어 있는 두 번째 위증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에 대한 설왕설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이번 주에 갑자기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에 대한 글, 이것이 갑자기 돌출됐습니다. 현재까지 한동훈 대표는 건건히 대응을 않겠다, 당원 게시판 가족면의 글에 입장 밝히지 않는다 하는 게 현재의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 대표가 잘못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우선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게 한 6개, 7개, 심지어 8개까지 보이고, 근데 그건 다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이름 뜬 전체가 한동훈 개인이 올린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P를 찾아보면 한 일주일만 찾아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냥 알 수가 있고, 1972년생 한동훈은 그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라고 보고, 그 외에 문제가 그 부인인 진은정 씨 이름의 글도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 MIT, 보스턴의 MIT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딸, 이름이 뭐죠? 안데스 한, 어디 있죠? 안데스 한. 이 여학생도 거기서 글을 많이 올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알리스가 아니고 알렉스 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한동훈 대표의 가족은 본인, 부인, 그리고 따님 모두가 다 당원 게시판에 열심히 글을 올려서 자기 의사를 표명한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당원 게시판에 알렉스 한 딸의 이름으로 나온 글이 152개, 그리고 본인과 장인과 그리고 부인 진은정 씨의 이름으로 올라온 것이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수백 건의 기사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건건히 대응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의혹을 불러들이는 결과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위상에 심대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사태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느낌이 한동훈 대표는 뭔가 믿는 바가 있는 거 아닌가, 일일이 대처하지 않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막 벌어지면 막판에 가서 탁 발표하면 자기가 충분히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까지 들어요. 하도 시침을 떼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방송했듯이 한동훈 대표의 개인의 소위 정치적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랄까,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꼭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그 이근성이라고 프레션 발행인에 참여했던 그의 이모부에 대한 얘기가 이러쿵저러쿵 많이 나와서 그 이근성에 대한 얘기도 좀 해라. 왜 그걸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일부러 딱 지적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댓글에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한동훈 당시 이제 대표가 되기 전에 이근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 22년간 이모부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접촉한 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 댓글에 들어있어요. 제가 그걸 사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 그 이데올로기적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5.18에 대한 것도 공개 질문을 했는데 지난번 대선 때 장해찬 후보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5.18에 관계된 발언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자체는 만약에 그렇다면 공천 문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재해야 할 입장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가 그때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인가? 비상대책위원장이 적어도 장해찬이나 도태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정치적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분야를 정확하게 밝혀라 이거예요. 이렇게 어물어물 해가지고 뭐 끈끈이 대응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방금 문제 삼았던 수백 건의 기사 중에 그 내용이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기사에도 이게 어디 기사예요? 한동훈 가족명의 윤 부부 비방글에 친윤이 일제히 당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윤석열 개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중도에 있는 입장에서도 이것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으로 자기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을 당원 게시판에서 본인 및 부인 그리고 딸들이 열심히 그걸 비판을 한다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에 등장한 이래 아마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진흥경 씨 그 부인도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이런 비판의 은혜 가담을 했다고 한다면 진흥경 그 부인의 아버지 진형구 전 고검장이 친중 좌파다 하는 그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want to have yes 그러죠.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진은정 씨도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일 텐데 당원 게시판에 결연하게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손 치더라도 부군이 당 대표를 하고 당을 책임지는 그런 입장에서는 부인은 그런 문제를 당원 게시판에 올려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면담 신청을 해가지고 사모님 여사님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원 게시판에 만약에 이런 걸 올려갖고 하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주말이니까 저도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재판에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까지라도 이 문제에서 밝히지 않으면 11월 15일 날 두 번째 선고에도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사실은 뭐 꼭 그것이 아니라 판사들은 이미 그 판결문을 다 사전에 써놓았습니다. 써놔서 아마 지금쯤은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분위기가 그렇게 확 돌아가면 일시의 정치적 판단이 고려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내내 보니까 복잡하다네요. 그래서 친명계 반대하는 사람,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면 당원들 꼭 가서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린다, 사람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런 어떤 강경 여성위원회 발언도 있는 거 하면은 또 김어준 같은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방금 온 거로 봐서 대법원 판결이 다음번 대선 전에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킬 것이고, 만약에 대선 전에까지 대법원 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다음번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할 경우에 대리인을 하나 등장시켜도 충분히 대선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새 싸움 싸우느라고 전쟁하느라고 바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원래 구소련의 KGB 왕초였습니다. 저희 비밀정보국 왕초에서 사람 잡아갖고 감옥서 넣고 처형하고 하는 걸 앞제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재선 3선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메드베프 하는 사람을 하나 시켜가지고 대신 대통령을 시켰어요. 4년인가 하고 난 다음에 빼고 자기가 또 다시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도 그렇게 대신을 세워가지고 대통령을 세워서 당선시킬 만큼 당 장악력이 확실히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천만한 정국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세력은 아직도 완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은요, 자기들 그 대표 선거 그리고 자기 후보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 맡깁니다. 자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도 나오고 같은 동일한 논리와 시스템에 의해서 한동훈이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동훈 개인으로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63% 받은 것이 자기의 실력뿐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중교사 사건, 다음 주 화요일에 벌어지는 그 사건에도 법원은 현장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번 그러니까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총력을 다해서 대중집회를 벌일 것이고, 재판에 압력을 많이 넣는 것으로 총력 대응을 할 기세가 있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대표라는 사람이 당원 게시판에 속된 말로 와이프하고 딸들이 막 글을 써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건 아사리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은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단을 빨리 움직여요. move quickly. 그래서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한동훈 개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도 존폐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말을 과장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진영구 장인이 중국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때문에 중국 당국자하고 얼마나 친한지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 옛날 양정철이처럼 거기하고 뭔가 이렇게 뭐가 있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오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한동훈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동훈이가 이번에 이거 잘못 처리하면 즉각 바꾸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는 긴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넘어가지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지금까지 어제도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미흡한 점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뭔가 이 문제를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현재는 그 문제가 자꾸 흔들립니다. 많이.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에게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동훈에 대해서 충고와 비판을 열심히 하시고 또 이거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요? 여기서? 아니, 진형구 전 고검이 차이나 라이프라는 잡지 발행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 주간지니까 중국 사정에 받고 중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그런 주간 잡지, 주간 신문, 주간이 중국 전문 주간지를 만든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가타부타를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서울 시내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나들이 하고 가실 때 잘 챙겨서 어려움 없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